자, 오늘 뭐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좀 참여율이 좀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예, 예.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보니까 주말에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종목들이 좀 눌렸죠, 그죠? 지수는 별로 빠진 게 없는데 종목들이 조금 신경이 약간 거슬리게 조금 빠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약속드린 게 있었죠. 거래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그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거래량 분석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 중에 일부가 좀 급락을 했던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거래량 분석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고요. 지수 얘기는 오늘 뭐 그냥 건너뛸까 해요. 왜냐면 지수 얘기는 뭐 특별하게 잠시만요. 네. 지수 얘기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지금 없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고 바로 이제 거래량 분석법 요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수 얘기 듣고 싶으세요? 네, 지수 얘기보다는 다른 거 듣고 싶으시죠? 네. 지금 지수는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네네. 예,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시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네. 집중해서 좀 시작을 하죠. 네. 이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바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끔씩 글을 쳐요. 네. 네. 홍보성이 있죠.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지우고 막 뭐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랬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제 거래량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이제 거래량 분석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죠. 네네. 자, 일단 이제 거래량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래량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약속드리고서 오늘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에 또 어떤 테마주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저녁 방송할 때 이제 이게 무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때보다 사람이 평소보다 좀 많이 적게 들어오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녹화도 꺼버리고요. 네, 버리신 것 같아요. 네, 버리시라기보다 습관인가요? 아무튼 네. 사람이 평소보다 확 적게 들어오면 네, 꼭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오늘이 네, 그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죠. 자 보시면 이제 거래량 분석 이거를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릴게요. 오늘 낮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도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자 거래량 분석이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이제 차트를 보시면 위에는 주가, 캔들 뭐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밑에는 뭐가 있어요? 거래량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못 속여요.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차트가 보통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위에 쪽에는 네, 뭐예요? 주가, 캔들, 이평선, 뭐 각종 구조지표들이 있죠. 밑에는요, 거래량이죠. 이거는 잘 못 속여요. 위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주가 쪽은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거래량은 못 속여요. 그래서 거래량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를 못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만 좀 짚어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래요. 뭐 강의할 때 지금 시장에 맞는 거 위주로 먼저 얘기를 쭉 해드려요. 네. 뭐 지금 필요 없는 거를 막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의 유입, 그러니까 세력의 이제 돈이겠죠. 네. 돈의 유입과 반대로 유출이겠죠. 네. 이 유출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돈의 유입과 유출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들어온 건지 나간 건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거꾸로 지금처럼 지금은 이제 지수가 급등할 때가 아니라 지수가 눌려서 개인들이 투매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이 거래량을 보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 거래가 줄어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주가를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그때는 이제 거래 들어오는 거 보면서 세력이 그때 또 마찬가지 주가를 급등시켰을 때 세력이 나갔는지 아니면 더 올리려고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이게 거래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즉 매도할 때도 도움이 되죠. 세력이 이거죠. 세 번째가 이거예요. 시세가 끝났는지 아니면 안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보면서요? 거래량을 보면서.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래량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속일 수가 없다. 두 번째, 돈의 유입과 유출을 가늠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래서 시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번에 언제였어요? 화요일 날쯤인가? 그때 공개방송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뭐 주식 기법을 배운다든가, 하여튼 뭐 열심히 이제 뭔가를 배우시죠. 열심히 배우시는데 차트도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는데 차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를 많이 보시냐면 여기를 봐요. 여기는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안 봐요. 왜 그러실까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인터넷에 이제 뿌려져 있는 그런 매매 기법들이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십니다. 네, 이게요. 네, 김옥달님 어서 오세요. 네, 굉장히 이쪽에 소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해요. 그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있죠. 뭐 볼린저 밴드부터 시작해서 뭐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뭐 잘 쓰면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배우세요? 네. 뭐 여기에 뭐 캔들이 뭐 흑산병이냐 적산병이냐, 그렇죠? 이평선 지지하는 매매 기법,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캔들이 뭐 샛별형이냐, 뭐 도지형이냐, 뭐 드래곤플라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쭉 배우시죠. 역회된 숄더형, 뭐 쌍바닥, 뭐 W자 이런 거 막 배우시지 않나요? 네, 좋아요. 엘리어트 파동 다 좋다니까요. 조셉 그린빌 뭐 다 좋은데 기본은 거래량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만 이제 치중하시는 거죠. 여기에만. 사람이 하체가 튼튼해야지 뭐 당뇨병도 안 오고 건강하다면서요. 그쵸? 하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 중에 뭐 스쿼트라고 하나요? 저도 좀 해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체. 그쵸? 네. 뭐냐면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하체가 중요하듯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과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난 좀 실력도 좀 잘 안 늘고 자꾸만 이렇게 좀 손해도 보고 좀 힘들었다 그러시면은 뭘 보셔야 돼요? 뭔가가 부족한 거겠죠, 그죠? 뭔가가 잘못됐거나, 그죠? 그럴 때는 이 거래량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래량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저기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다음 주에도 계속 거래량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거래량 얘기를 한번 꺼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회원들, 우리 정회원들한테 뭐 가르쳐 드리려고. 무방에서는 이제 그만큼 못 되겠지만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좀 짚어드려서 좀 스스로라도 좀 공부 좀 하실 수 있게 좀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걸 준비를 한 겁니다. 낮에 우리 회원들은 대량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 뭐 그런 거 가르쳐 드렸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대량 거래와 극단적 거래량.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보세요. 대량 거래량이 뭐냐면 선보산업이라는 종목이 띄워져 있는데, 자 보세요. 대량 거래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거죠.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대량 거래량. 평상시에 못 보던 그런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런 걸 대량 거래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거래가 완전히 그냥 씨말리는 거죠. 이건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시면 요런 데 있잖아요. 이런 눌림목 있죠? 바닥 눌림목. 요런 데 보면은 거래가 거의 안 보여요. 돋보기를 들여다 놓고 봐도 안 보여요. 거래 보세요. 없죠? 그래서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라고 하죠. 그쵸? 거래 바닥, 주가 바닥. 요겁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량과 극단적 거래량을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크게 돼요. 뭐라고요? 대량 거래량과 극단적 거래량. 그럼 대량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대량 거래량은 언제 나타나냐면 과거에는 고점에서 나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예요. 주로 고점에서 나타났어요. 고점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끝났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꽃놀이로 제가 불꽃놀이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불꽃놀이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제 화려하게 막 이제 연출을 하죠. 불꽃놀이도 보죠. 네, 드라마틱하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 뻥 터지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량 거래량이 뻥 터지면서 끝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네, 상상을 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에 불꽃놀이 막 이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막 네. 불꽃놀이 다 이제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뻥 터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슥 끝나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예, 바뀌었어요. 지금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어디에서요? 고점이 아니라 시작. 네. 시작할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대량 거래가 그러면 밑에서만 터지느냐? 아니요. 고점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고점에서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점에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작할 때 터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6년 전에 6월 15일 날 이때쯤에 상한가가 15%였는데 증시 활성화 시킨다고 이해가 안 가요. 네. 증시 활성화 시킨다고 이걸 30%로 만들어 놨어요. 주식시장도 3시에 끝났는데 네, 3시 반에 끝나는 걸로 바꿔놨어요. 이때 상한가를 30%로 바꾸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대량 거래량이 거의 고점에서 터졌는데 그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있을 아니면 기존에 배웠던 기법들이 솔직히 잘 안 맞으시죠. 어딘가에서 열심히 이제 어떤 기법을 배우셨을 거예요. 공짜건 돈을 내셨건 뭐 오프라인 강연이건 온라인 강연이건 아니면 지인이건 어디 스터디 카페건 어딘가에서 뭔가를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안 맞죠?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맞을 때도 있지만 그죠?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고 하거든요. 12시간 기준으로. 왜요? 예를 들어서 1시에 고장났어요. 시계 고장났는데 딱 1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1시에 딱 보면은 그때는 맞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항상 시계가 틀린 거죠. 그런 것처럼 고장난 시계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 매매 기법의 성공 확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운 그 매매 기법이 대부분 상한가 15% 시절 때 거예요. 그나마도 이 정도 될 거예요. 안 맞죠? 네? 남들은 자동차로 따지면 오토매틱으로 이제 요즘에 오토라는 말 별로 안 쓰죠. 옛날에는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스틸이었지 않습니까? 수동 그죠? 네. 다 지금 오토로 이제 쓰고 있는데 혼자 스틱으로 이제 막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다르죠, 그렇죠? 네. 그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스테이크 차가 나쁜 건 아니지만 비율을 두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그 기법이 잘 안 맞는 거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량 거래량이 옛날에는 과거에는 고점에서 많이 터졌는데 지금은 네, 시작할 때 많이 터집니다. 잘 보시면 여기 3번 산업이 있는데 보세요. 네. 시작할 때 거래량이 어때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 갱신했을 때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 갔을 때 어때요? 최고점에 갔을 때는요 거래량이 요거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으로 보이시겠지만 요거는 음봉 맞을 때 떨어진 거니까 하한가예요. 여기서 하한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희한하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매매할 때는요, 옛날에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여기서 막 올라가고 요동을 치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터지면 안 팔았어요. 왜요? 대량 거래 터져야 끝났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과거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가 30%로 바뀌면서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상한가 30%로 바뀐 거 말씀드렸지만 왜 바뀌었냐고요. 15% 띄울 때 필요한 거래량과 생각을 해보세요. 30%까지 급등시킬 때 필요한 거래량은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초반에 거래가 많이 터져요. 어쩔 때는요, 상장 주식 있죠? 그 기업이 상장한 주식의 2배 이상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거의 끝났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밑에서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식 하시던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래 터졌네? 그래서 여기서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대량 거래잖아. 딱 팔았습니다. 팔았더니 더 가는 거예요. 뭐지? 거꾸로 대량 거래가 안 터져서 여기서 안 팔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만큼 터졌으니까 거래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되겠군. 그랬는데 하한가 맞아서 훅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래서 옛날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죠. 차라리 이런 걸 모르는 주린이 분들이 속편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네, 옛날 기법 이거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한번 찍어보실래요? 오늘은 평상시보다 한 30% 가까이 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쭤볼게요. 대량 거래 터지면 고점이다라고 배웠다 또는 알고 있다 들어봤다 2번 찍어보세요.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냥 들어봤다도 한번 찍어보세요. 있으시죠, 그죠? 네네. 요즘에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바뀐 거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이거 바뀐 걸 몰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량 거래량도 중요한데 자 잠깐만 좀 부연 설명 더 드릴게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덜 들어오면 더 열심히 방송한다고. 네. 더 좋은 거 알려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대량 거래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게. 아니, 대량 거래량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알겠는데 그러면 대량 거래량의 기준이 뭡니까? 궁금하시죠? 네,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네. 제발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휴대폰으로 차트 볼 거면 아예 보지를 마세요, 그냥. 왜냐면 휴대폰으로 차트를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차트 볼 바엔 아예 보지를 마시고 그냥 차트 안 보고 매매하세요. 안 보여요. 자, 대량 거래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저기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두 번째,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뭐 절대적인 수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저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저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뭐 100만 주 이상이다, 100만 주 이상이면 뭐 대량 거래다, 뭐 500만 주다, 뭐 1000만 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틀려요. 왜냐면 그 기업마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의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대주주들 지분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기타 물량이 있어요. 그 기타 물량도 다 틀리고 기타 물량 중에 얼만큼 유통이 되느냐도 있거든요. 그 유통 물량도 다 틀려요. 그 기업의 주가도 틀리고 액면가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 뭐 100만 주 이상, 500만 주 이상, 1000만 주 이상 이거는 틀려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맞잖아요, 그죠? 네. 뭐냐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치죠. 절대평가, 상대평가라고 하죠. 예. 즉 상대평가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비교하면 돼요. 삼보산업을 뭐 다른 거랑 비교하면 안 되고 삼보산업 내에서 비교하면 돼요. 이 차트 내에서.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HTS죠. 네, HTS를 깔면 차트가 뜨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오른쪽 하단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최대한 차트를 전체 보기 하는 게 있어요. 전체 보기. 볼게요. 삼보산업을 이거 대신증권 요 차트는 요 뒤에 HTS는 농협거 저기 NH투자증권 건데 지금 요 차트는 대신증권 차트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삼보산업. 네. 오늘 터진 거래량이 이만큼이거든요. 엄청난 거래량이죠. 이만큼 터졌어요. 이런 거래량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2010년도에 한 번 있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삼보산업을 이게 무슨 관련주냐면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그 당대표 그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갔죠. 거기서 이준석 씨 관련주입니다. 이준석 씨. 네. 저희 방에서 공개 방송하는 날 화요일날 추천 나왔어요. 네. 부처님 생신 전날. 네. 그날 나왔습니다. 그냥 2, 3일 두고 있었네요. 네. 요거예요. 이준석 씨 관련주. 이런 거래가 터졌거든요. 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 끝났느냐? 아니요. 끝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대량 거래량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한눈에 봐도 오우 많이 터졌네. 알 수 있죠. 이거 볼까요? 한라 IMX. 잠깐만요. 최근에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시면 상한가 하나 찍고 사뿐하게 눌러져 있죠, 그죠? 저 반등 좀 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분 잘 해결할 수 있게. 네. 근데 딱 이렇게만 보면 제가 휴대폰으로 왜 보지 말라고 하냐면 휴대폰으로 보면요, 솔직히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화면이 좁으니까, 그죠? 그럼 또 그러실 거예요. 휴대폰으로 막 그 조절해가지고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안 된다니까요. 눈에 확 안 들어온다니까요. 화면이 커야 돼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뭐 이게 뭐 이 거래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비교 불가하지 않습니까? 앞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크게 놓고 보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 보여요. 이때 상장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 종목 옛날에 여기서 2012년도에 그 박근혜 대선주였어요. 정책주, 물류. 그때 물류 관련주였거든요. 네. 지금도 뭐 물류 쪽 됐지만 옛날 대선주였어요. 부산에 북항이라고 있죠. 북항.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어서 한국 이름까지 잘 모르겠는데 부산 분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북항이라고 있죠. 북항. 그때 제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막 개발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테마주로 왔었어요. 아, 예, 자유로운 영혼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부산에서 이기려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쪽에서 많이 내려갔거든요. 자주. 네. 부산 민심 얻으려고. 근데 보시면 어때요? 터진 거래량이 그 전에 아무리 많아봤자 여기였네요. 이만큼 급등할 때도 이만큼이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한라 IMS 이게 터져서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대선 테마주를 여기서 이게 한 2배 정도 급등했었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급등했겠네요. 대충. 그쵸? 네. 근데 그때도 거래량 이만큼 터졌었는데 이만큼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세력의 매집일까? 아니면 세력이 나간 걸까? 이런 거를 궁금해 하세요. 맨날 그냥 저희 고점에 있는 거 사가지고 선생님 좀 봐주세요. 왜요? 물을 탈까요? 어떻게 할까요? 팔을까요? 손절할까요? 말까요? 와이프한테 걸리면 저 이혼당해요. 어떻게 하죠? 그런 것 좀 그만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매집일까? 끝난 걸까? 뭐지? 이날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거를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실력도 늘고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럼 뭐예요? 매집하는 거죠.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수익도 나시고 그죠? 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익을 냈으니까 뭐예요? 자신감도 업되고 계좌도 업되고 그죠? 네. 사모님한테 더 사랑도 받겠네요. 그죠? 네. 전 남자니까 남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쵸?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제종목 왜 안 갈까요? 아이고 진짜 안 가기 왜 안 가요?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궁금해하시면 돼요. 희한하죠, 그죠? 네. 이게 끝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시작일까요? 대략거리가 터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말고 대량거래가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 케이스 뭐냐면 나는 눌림목 좋아한다 3번 찍어보세요. 네. 아 나는 눌림목 좋아합니다 3번 찍어보세요. 눌림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대량 거래량이 아니라 극단적 거래량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 몇 번 찍으시는 분들 있죠? 자 보세요. 눌림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극단적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네. 제가 만든 말인데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네. 거래량이 너무 이게 거래를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보세요. 씨를 말린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거죠. 얼마 전에 특수원설 저희 방에서 했다가 다 매도했다고 했죠, 그죠? 자, 특수원설 보세요. 특수원설이 급등하기 전에 대량 거래가 몇 번 터졌거든요. 잘 보세요. 지금도 특수원설은 안 떨어지고 살아 있어요, 그죠? 네.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상한가 치면서 올라갈 때 대량 거래를 터뜨렸죠. 이게 2천만 주 가까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2천만 주가 이게 적은 거냐? 많은 거예요. 아주 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1000만 주, 2000만 주는요 거의 대부분 대량 거래예요. 1000만 주, 2000만 주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대량 거래라니까요. 근데 주가가 얼마짜리예요? 지금 14,900원이니까 대충 15,0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000원짜리가 2000만 주 터졌어요. 그러면 1,500원짜리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예요? 네, 2억 주예요. 2억.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기업 분석을 펼쳐가지고 상장 주식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딱 감으로 아는 겁니다. 대량 거래네. 그렇죠? 거래를 막 풍성하게 터뜨리면서 막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얘기해 준 게 뭔지 아세요? 극단적 거래량이거든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요? 세력이 매집할 때 눌림목이 나오거든요. 아까 눌림목 좋아하신다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네. 눌림목이 나와요. 눌림목이 뭐예요? 한 번 들었는데 못 가게 눌러놓고 매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꾹꾹 눌러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근데 누를 때 거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어느 정도로요? 여기 보이시죠? 처음에 딱 거래가 터져. 이 거래량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되게 많은 거잖아요. 딱 들고 나서 뭐예요? 네. 세력이 눌러요. 꾹꾹 눌러요. 진짜 너무할 정도로 꾹꾹 눌러요. 한 달, 두 달, 네, 3개월을 누릅니다. 여기 1월달, 실제로 2월달, 3월달입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입니다. 꾹꾹 누릅니다. 네.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세력도 기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3개월 동안 들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세력도 매집한다고 한 달, 두 달, 3개월은 눌러요. 근데 그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예요? 사자마자
사자마자 이렇게 가기를 다 바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도둑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네. 표현을 많이 순화시킨 겁니다. 네. 세력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하는 세력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세력이 뭐 한다고요? 올려놓고서 꾹꾹 누르는 거예요. 매집한다고. 이게 바로 극단적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세력이 고생해서 매집하는 걸 가서 그냥 신용미수 몰빵 치면서 네. 한 매수했는지 일주일, 2주 됐는데 안 간다고 이제 막 승질을 내시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세력은 또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죠? 네. 발 하나 딱 걸쳐놓고 빨리 밥 내놓으라고 뭐 그러고 있으니 세력 입장에서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 분들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막 방송할 때 막 목소리 높여서 막 얘기하죠. 그걸 못 기다리냐고. 네. 세력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 돈 들여서 그죠? 세력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네. 공 들여가지고 딱 해놨는데 거기다가 그냥 발 하나 얹어놓고 빨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누가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래서 세력이 항상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따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찍어 누르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눌림목 끝자락에서는 극단적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거 원래 우리 현대한테 얘기해드렸던 표현인데 극단적 거래량. 그래서 거래가 확 줄어들어요. 자, 이거를 더 상세히 얘기해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평상시보다 조금 들어오신 관계로. 자, 보세요. 특수건설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크게 이슈가 없었어요. 맨날 뭐 진단키트, 백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뭐 특수건설 같은 이런 것들은 갈 일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한번 슥 급등을 했어요. 거래량은 대충 1,500만 주가 터집니다. 이때 주가는 8,000원, 최대 9,000원까지 갔었죠. 네. 8,000원대였어요. 그럼 뭐 1,500만 주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잘 보세요. 이게 뭐였냐면요. 이 거래량이 언제 터졌냐면 박스권 돌파 한번 해보려고 터진 거예요. 박스권 고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9,150원. 여기는요. 8,990원. 딱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한번 돌파해 보려고 나온 겁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날 분명히 거래량이 얼마 터졌어요? 예, 1,550만 주 터졌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보세요. 거래량을 보세요. 170만 주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아니고 9분의 1 정도? 네. 대충 10분의 1이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거래량이 전날 대비 11%예요. 다 써있으니까. 11. 확 줄죠. 근데 이제 눌림목이니까 보통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 2, 3일, 일주일을 쭉 보면 거래량이 확 줍니다. 자, 일주일 지났죠? 여기죠? 네. 거래량이 얼마겠어요? 네. 60만 주. 여기는 1,500만 주였는데요. 지금은요. 68만 주. 억지로해봤자 70만 주. 그러니까 뭐예요? 2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20분의 1도 안 된다고요.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극단적 거래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적죠? 세력이 매집할 때는 보통 이런 거래량이 나옵니다. 얼마나 누를지는 그건 세력 마음이니까. 시간이 더 지났어요.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 지나니까 처음에는 캔들이 길었는데 가면 갈수록 캔들이 작아지죠. 이게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캔들이 굉장히 작죠. 몸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요거예요. 그죠? 거래량 얼마일까요? 20만 주. 뒷자리 빼고 네, 20만 주예요. 아니 박스권 뚫을 것처럼 그죠? 네. 실제로 뚫긴 뚫었었어요 그때. 1,500만 주가 나왔었는데 세상에 한 달 지나니까 20만 주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극단적 거래량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 아니다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도 없고, 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래량이 없죠. 자, 잘 들으세요.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 보지 마시고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횡보하는 게 맞습니까? 상승하는 게 맞습니까?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처음엔 1,500만 주 나오더니 한 달 지나니까 20만 주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심하면은 뭐 그 100분의 1이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빠졌으면 거래량이 15만 주 나왔으면 100분의 1 아니에요 이게.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자, 1번. 아니다. 횡보하는 게 정상이다. 2번.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다. 3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찍으세요. 네, 한 10분 정도면 이제 끝내야 돼요. 네. 길어야 15분 남았어요.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1번. 횡보하는 게 정상입니까? 2번.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3번. 헷갈리시죠? 2번이요? 아니요. 3번입니다.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주가가 횡보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맞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죠. 맞잖아요. 그죠? 네.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 여기 쪼아님하고 플래티너님, 네. 2번 찍으셨는데, 요번에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그죠?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라고 했던 거예요. 네.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네. 주가가 떨어지면,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가 떨어진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해드렸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잘못이라니까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니까요. 네. 저점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눌림목의 핵심입니다. 이게. 또 눌림목 얘기 이런 거 하면은 또 밤에 댓글 달려요. 네? 또 그거 하나만 갖고 또 얘기한다고. 네. 그렇게 댓글 다실 분들은 얘기 다 듣고서 댓글 다세요. 네. 저한테 눌림목 강의하라고 하면 제가 3개월에서 6개월 아니 1년 동안 내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눌림목은 방대합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뭔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중에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얘기한 거니까 따지지 마시고 네. 잘 듣고 나가시면 돼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눌림목에 대해서 이런 걸 얘기하면 꼭 댓글 달리는 게 있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항상 달려요. 네.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르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분들이에요. 눌림목은 되게 방대해요. 원리는 간단한데 되게 방대합니다. 네. 그 중에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얘기 드린 거예요. 원리예요, 원리. 자, 뭐예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주가는 횡보하면서 저점은 높아지죠. 네. 누군가가 관리, 즉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7번 찍어보실까요? 이해되셨죠? 네. 1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딱 얘기해드리고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쉬셔야죠, 그죠? 네. 또 우리 또 제 뒤에 또 오늘 또 황수 형이 또 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세력이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하고 있는데요. 한번 후려쳐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거예요. 거래량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제가 어제 그랬죠. 그걸 못 참냐고. 어제 막 그러죠. 문자원원들한테 들으라고. 그걸 못 참냐고. 제가 어제 막 그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문자원 회원들 중에 3분의 2 정도는 성향이 되게 좋으세요. 근데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나오는 줄 아세요? 특수건설 세력이 우리 흔한 말로 돌 플러스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일부러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분이 던진 거예요. 거래 하나도 없죠. 이게 떨어지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차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연락 와요. 세력이 나갔나요? 세력이 나갔으면 거래량이 최소한 이것만큼 나오든가 이거야 3분의 2라도 나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쵸? 거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나갔겠어요? 예? 아까 거래량을 왜 못 속인다고요? 거래량을 못 속인다니까요? 증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럼 누가 나간 거예요 이거? 그렇죠. 불안한 누군가가 나간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은요, 거꾸로 양봉 요만한 게 나오면 못 견뎌요. 그 사람이 나간 거라니까요. 이게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세력이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자, 언제예요? 올해 2월 말이죠. 2월 말, 3월 초. 이때 뭐 했는데요? 아시잖아요. 이 당시에 코스닥 지수가 뭐 했어요? 밑으로 다이빙하고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거래까지 솟구치면서 다이빙하고 있었어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던지고 있었다니까요. 조정 온다고. 그러니까 특수건설을 이제 세력들이 뭐 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참다가 안 되겠으니까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음봉이 몇 %짜리냐면 6%짜리. 그러니까 상한가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옆으로 한 2주 도는 거죠. 네. 다시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왠지 이제 조만간 갈 것처럼 막 잘 해놨었는데 순간 뚝 떨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섭섭하게 해놓은 종목들 있죠. 차트가 보통 이렇게 생겼을걸요. 그렇죠. 그거는 세력이 나간 게 아니고 멘탈이 나간 거죠. 개인 중에서 멘탈 나간 사람들이 이 종목에서 나간 거예요. 정리해 드릴게요.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멘탈 나간 개인이 나간 거예요.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간 거예요. 나중에 이 종목이 급등했을 때 방해가 되는 그 사람이 나간 거예요. 세력이 그 사람들까지 다 잡아주지 않습니다. 못 잡아요. 제가 어제 엊그제 그런 얘기 하죠. 지나가면서 세력이 다 털고 간다고. 저도 그거를 전문가 참여할 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회원들 중에 털린 사람을 다 못 데리고 가는구나.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보세요.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급등 나오잖아요. 거래 터지면서. 이게 뭔 줄 아세요? 특수건설 다 팔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선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세력이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높이고 있었는데 마음이 이제 삐뚤어진 사람이, 멘탈 나간 사람이 나간 거죠. 그래서 밑으로 이탈했어요. 그죠? 근데 세력이 뭐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나갔나?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지지했던 지지선이었는데 순간적으로 멘탈 나간 사람이 이 차트를 잠깐 깨놨지만 다시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래요. 회원들한테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살짝 깨지는 게 있죠. 그럼 회원들한테 그래요. 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그죠? 네, 손절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취미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그 시간을 보내시면 금방 올라온다. 빠른 건 하루 이틀 만에, 보통 1, 2주. 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보통 1, 2주면 해결된다 그래요. 특수건설이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아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그죠? 이 선을 더 이어볼까요? 재밌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깨졌지만 나중에 올라왔고 떨어질 때 여기서 톡 튀어오르잖아요. 이게 지지선이었던 거예요. 세력이 거래량을 꾹 누르면서, 그죠? 거래 씨를 말리면서 이 작업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수가 급락하니까 불안했던 개인이 이걸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개인이 또 들어왔겠죠. 뭐요? 거래가 또 터졌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3월 말 야당 쪽에서 이제 선거를 이길,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게 이제 보이니까 이걸 보고 개인들이 들어왔겠죠. 세력이 뭐예요? 내보내야죠. 뭐 하는 거예요? 거래를 쭉 말리면서 여기서 톡 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 이러는 거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이거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아까 특수건설 처음에 깨졌을 때가 여기고요. 그 다음 여기 4월 말 여기거든요. 4월 말 5월 초가 여기입니다. 그럼 특수건설 차트 다시 보세요. 개인들이 여기서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그런 식으로 개인들을 털고 가는 거예요. 털리지 마세요 제발.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특수건설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뭐예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극단적 거래량이 나오면서 C를 말리고, 그죠? 세력이 다 만들어 놓고 저점 관리까지 하면서 쭉 하고 있었는데 누가 던져요? 개인이 던져서 후벼 파놨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거래에 C 말린 다음에.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인내심 없는 분들. 이 사람들을 꼭 털어낸다며 하더라고요. 여기서 다 틀려요.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수익이 안 나요. 누가 그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종목 받은 지 보름? 보름도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인내심 없는 분들. 그래 다 털려요. 나중에 그분들 저희 방에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미안하니까 필명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저희 방에 다시 와요. 나중에 보거든요. 날아가는 거. 근데 저한테 이제 안 좋게 하고 나갔으니까 나중에 들어올 때 전화번호 바꿔서 들어오면 그럽니다. 네. 문자 나갈 때 번호 보면 아니까. 네. 종목이 좋으니까 다시 오세요. 네. 근데 나갈 때 이제 욕하고 나갔으니까 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회원 중에 20명, 30명 넘게 지금도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옛날 회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살짝 누르니까 막 저한테 이제 뭐 말을 좀 세게 하셨겠죠,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보름 지나 보니까 날아가거든요. 네. 중국들 다 그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요거예요. 요거. 이거를 못 참는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답답하시죠? 왜요? 거래가 없으니까. 그쵸? 바로 급등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가지고 속상하시죠? 손해도 한 5%, 10%, 많으면 15%? 그죠? 속상하시죠? 네. 다 된 거예요, 그게. 투매는 거기까지예요. 요 자리라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뒤에 또 황성이 방송하시니까 빨리 맞춰야죠. 네. 자, 2, 3분 안에 제가 종목을 몇 개 쭉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참고하세요. 네, 준비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쭉 종목들 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거 보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한국선제죠? 한국선제가 급등했죠, 그죠? 자, 급등하기 전에 뭐 했어요? 보이세요? 구덩이 파놨죠? 여기서 개인들 다 털렸어요. 저희 방에서 언제 샀을까요? 여기서 샀어요. 구덩이 판 다음에 오케이 이러면서. 여기에 눌림목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 거래량 한번 잘 보세요. C를 쫙 말려놓죠. 주식은요 거래 없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래 터졌을 때 사잖아요. 그 다음에 애니능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니능률 볼까요? 애니능률이 막 올라오니까 여기만 보이시죠? 예? 애니능률 오늘 8% 급락했는데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난 그런 거 별로 싫어요. 왜요? 난 여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급등 전에 여기를 공부해야 돼요. 급등 전에 뭐 했을까요? 첫 상한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거기서 샀는데 끝에서 뭐 했을까요? 네. 순간적으로 대량 거래 터뜨렸고 이게 천만주입니다. 네. 대량 거래 터뜨려서 뭐 했어요? 극단적 거래예요. 거래 없죠. 근데요, 신기하죠? 저점은 높여주고, 그죠? 거래는 없고,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저점은 올라가고 주가는 횡보하죠.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봅니다. 에휴, 가겄어. 뭐 이런 거를 해. 네. 이런 걸 하셔야죠. 그죠? 저희 방에서 언제 샀다고요? 여기서 샀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샀다니까. 그 다음에 카스.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로 사놨었는데 회원들 수익이 많이 났었죠. 이게 뭐 했을까요? 들었다가 꼭 누르갔어요. 자, 여기서 거래는 얼마였을까요? 2천만 주. 급등 직전에는요. 이걸 다 일일이 얘기해드려야 됩니까?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시면 문자번호로 가지 말고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맨날 이 얘기하니까. 자, 이때 얼마였어요? 거래량 2천만 주였죠? 급등 전에 얼마였어요? 여기 이럴 때 보면 되겠네. 거래량 24만 주. 그 대충 100분의 1이요. 예? 여기하고 여기 거래량 차이가 100분의 1이라고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21선 다 깨놓고 꾹 눌러놓고. 여기는 3,000원, 여기 3,300원, 여기는 2,500원, 2,400원.
꾹 눌러놓은 다음에 그냥 개인들 답답해 죽으라고 꾹 누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훅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급등주예요. 사자마자 바로 급등 나올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꾹 누른 다음에 갑니다. 언제예요? 4월 말 5월 초였죠. 4월 말하고 5월 초에 지수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죠. 여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털리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고. 제가 어제 강조 많이 했죠? 매집은 언제 한다고요? 불확실할 때.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매집하는 거예요. 도망치지 마세요. 종목한테 도망치지 마시라고요.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들어갔으면 내가 원하는 수익 날 때까지 나오면 안 돼요. 이 좋은 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카스 말고 뭐 서린바이오 지금 뭐 비지케 원이큐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야 이거 서현 응? 서현이 올라가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죽으라고 그냥 꾹 눌렀어요. 네. 어우 그냥 독해 진짜 세력들 진짜 꾹 눌렀다 가잖아요. 네? 이런다니까요. 이재명 테마주 프리엠스 보실래요? 프리엠스는 안 그랬는 줄 아세요? 프리엠스가 여기서 급등하기 전에 뭐 했는 줄 아세요? 후에 팠다 갔잖아요. 후에 팠다가 지금 보니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죠? 천만에요. 프리엠스가 이만큼 떨어졌을 때 난리 났었어요. 개인들 힘들어 죽겠다. 왜냐면 전저점을 깨니까 자꾸 전저점을 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막 죽는다고 사람들 난리 났었어요. 한강 간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톡 살짝 올려놓더니 뭐예요? 쏴버리잖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시겠죠? 급등 나오기 전에 꼭 한 번씩 이렇게 때려놓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종목들 차트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지 않던가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랬던 거예요. 금방 끝난다고. 오래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털리지 말고 수익을 끝까지 내셔야 된다고. 어제는 제가 무방 회원들한테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뭐 평상시 정신교육이 이제 잘 돼 있으시니까 걱정을 안 해요. 문자반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털리면 이제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라이브에서는 이거보다 더 종목을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제발 좋은 종목을 매집하시고 바닥에 있는 거 좋은 거 많으니까 그리고 제발 털리지 마세요. 아셨죠? 털리시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죠?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 문자반 회원들한테, 그리고 무방 회원들한테까지 설명을 쭉 드렸어요. 털리지 마세요. 나중에 울지 마시고. 네. 자, 9시 이제 5분 이후에 우리 이제 무소TV에서 홍수영님 또 방송 진행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고요. 지금 저희 방에서 오늘 이제 이런 거 갖고 이제 수익을 많이 냈어요. 보시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좀 최지영 씨 관련주도 공략을 했는데 김동현 씨 관련주도 샀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근데 화요일날 매수한 삼보산업 있죠? 이준석 수혜주. 여기 화요일날 사가지고 오늘 급등했는데 오늘 20%까지 급등했죠? 네. 수익 40% 났습니다. 윤석열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정책주 다 매집해놨고요. 최근에 뭐 최재형 씨 이런 사람들 종목들이 움직여서 그런 것도 지금 사서 오늘 수익을 좀 냈습니다. 종목은 아직 비공개라고 하고요. 네. 이준석 씨 거는 40%씩 나서 이거는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준석 씨가 유력 대권 후보가 아닌데 이 사람 것도 이 정도 올라오는데 앞으로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 인맥주 남은 거하고 정책주는 또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네. 자, 여러분들 이게 기회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함부로 손절하지 마시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이에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여기 뭐 궁금하신 거는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